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가가 이유 없이 올라가고 이유 없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를 넘겨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급은 유상증자 철회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이슈가 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찌라시나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 흘러나온 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20만 주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시장에서 그죠? 어떠한 특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나갔던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물량을 팔고 나갔고 여기 보시면은 10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자 보면 사모펀드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가 나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분위기가 생기면서 들어왔다가 유상증자 철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나간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사모펀드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현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자, 이러한 구간들 25,000원에서 26,400원 이 사이에 저항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기다리셔야겠죠. 왜?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설이 나와서 주가가 빠질 때가 여기에요. 여기 4만 원대. 그럼 적어도 현 구간에서 유상증자 철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기본적으로 갭을 메꾸는 자리 어디? 31,000원짜리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파동에서 36,000원 자리까지도 유상증자 철회 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거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온 거래가 나간 흔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신용 물량이 많이 늘어났던 건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신용을 개인만 씁니까? 신용을 개인만 써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신용 물량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을 개인만 써요? 아니에요. 신용은 누구도 써요? 신용은 세력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신용은 개인만 쓴다. 그런 사고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들어왔고 이 거래가 어제 나갔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사모펀드의 평단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날 사모펀드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펀드가 이때 나갔어요. 그럼 사실상 보면 이 사모펀드 애들은 이 손실을 보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 거래량 얼마? 거래량 2,400만. 어제 거래량 얼마야? 800만이요. 어제 물량을 털고 나갔다고 하기에는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여기서 들어왔던 사모펀드 계좌가 A라고 하면 여기서 뭐요? 비계좌로 그냥 옮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물량만 옮겼다. 왜? 결과적으로 계좌가 같으면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안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계좌를 옮겨놓고 자연스럽게 계좌를 분산시킨 거죠. A 계좌로 들어와서 B, C, D 계좌로 분산시킨 이후에 여기서 주가가 유상증자 철회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 물량을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신용 물량을 땡겼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 특성상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매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흘러나오고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거에 대한 공시 부분은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어떻게 땄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오후 7시에 저번 주에 한 3주 전이죠. 유상증자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에 급락을 했죠. 그럼 반대로 이 올빼미 공시를 좋아하는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시간 외 구간에서 그죠? 주가를 올려다 놓고 시간에 끝나고 금요일 오후에 뭘 발표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 철회 공시를 또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풍문에 대한 보도 확정 뭐예요? 자, 이스페타시스 제2호 인수 포기 김상범 이수 회장 결단 관련 보도.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미확정입니다. 자, 제2호 인수 포기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으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썰이 돈 건 뭐예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 유상증자 관련돼서 썰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유상증자 관련된 유상증자 설 관련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결과적으로 썰이 돌았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철에 설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물리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 현 구간 추가매 타점 잡아서 탈출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내야 되고요. 신규 진입한 사람들도 현 구간에서는 홀딩해서 반등 시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스페타시스 현 구간의 변동성이 계속 생기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털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모펀드의 물량이 들어왔던 구간과 나갔던 구간을 보면 사실상 들어왔던 구간에서 손해를 보고 나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모펀드가 어제 많이 엊그저께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털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때 들어온 물량, 자 보면은 12월 3일에 들어온 물량이 12월 5일에 나갔어요. 잘 보세요. 투자자발 매매 동향. 자 12월 3일에 들어왔던 물량이 언제 나갔다? 그 다음날 나간 게 아니에요. 언제 나갔어요? 12월 5일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이때 들어오고 나서 이때 나갔다.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가격이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지면서 내려갔잖아. 이 말은 뭐냐면 매수에 그냥 받쳐놓고 물량을 던지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끌고 올라온 물량을.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변동성이 생길 거고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올릴 거다. 이수스페타시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가요?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화끈하게. 근데 화끈하게 올라갈 때 어떻게 화끈하게 올라가요? 맨날 양봉 보면서 화끈하게 올라가요? 양 보면서 아니에요. 올라갔다 조정 나오면서 가잖아요. 그죠? 조정 나오면서 간단 말이야. 지금 구간 뭐요? 기다릴 때다. 대량 거래 들어왔잖아. 현재 구간에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그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때려줄 수 있을 가능성, 36,000원을 때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스페타시스 뭐 해야 된다?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부분 분명히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려오는 추세, 고점부터 내려오는 추세를 이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어디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이 구간 36,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31,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유상증자 철회 썰만 돌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철회가 오피셜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물타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신규 진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물렸더라도 물타서 반등 시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대로 된 타점 한번 잡으신다고 하면,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에 여기 1880분 함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써드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 원하는 거, 루닛이라는 종목이 좀 인기가 있길래 제가 여기서 루닛 종목 관심 있는 분 있을까 해가지고 루닛 영상 찍어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수페타 찍고 있는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이수페타시스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번호 하나 빠르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그냥 이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바로 초대해 드려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타점,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6329로 반드시 이수 두 글자 남기셔서 무료로 타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풍문에 대한 보도 결과적으로 그냥 뜬 게 아닐 거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장중에서 들어오는 물량, 그리고 이 아주 수상한 신용 물량,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신용 물량이 터졌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물량을 어떻게 받아내면서 다른 계좌로 받아내면서 오히려 신용까지 써가지고 던지는 물량까지 싹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오늘 장 끝나거나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12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출발하면서 주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어느 순간이라도 반드시, 그게 토요일이더라도 반드시 뭐하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대응하셔라.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이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기법, 지지저항 보는 기법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까 반드시 기법도 받아 가시고요. 그래서 이 기법은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